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발행 현황을 짚어보고 2026년 제도 활성화 방안의 쟁점과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용 국채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권은 이름 그대로 매입 자격을 오직 개인으로 한정해서 소액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국고채와 달리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구조죠.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기관 중심인 국채 보유 비중을 완화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초장기 저축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3년 4월 국채법을 개정하여 2024년 6월부터 10년물과 20년물의 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부터는 5년물이 신규로 발행되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혜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완벽한 안전성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1억 원까지만 보호되지만 이 국채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매입액 전액을 보장합니다. 둘째, 수익성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상금리를 더 얹어주고 이를 연복리로 계산해 줍니다. 복리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죠. 셋째, 절세 효과입니다. 매입액 2억 원 한도 내에서는 이자 소득에 대해 15.4%로 분리과세를 적용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단, 2026년 4월에 도입될 3년물은 이 혜택에서 제외될 예정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 국고채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일반 국고채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경쟁 입찰로 금리를 결정하고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오직 전용 계좌를 가진 개인만 살 수 있고 금리는 정부가 사전에 공고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넘길 수 없으며 중도 환매는 발행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지만 이때는 가상금리와 절세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2025년의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총 발행액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1조 3천억 원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5년물은 7,500억 원이 발행되며 선방했지만 10년물과 20년물 같은 장기물은 수요가 매우 저조했습니다. 특히 20년물은 발행액이 762억 원에 그쳤습니다. 왜 장기물은 인기가 없었을까요? 표를 보시면 하반기로 갈수록 발행액이 줄어드는 추세가 보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금 묶임에 대한 부담입니다. 10년,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돈을 뺄 수 없다는 건 개인 투자자에게 큰 진입장벽이죠. 여기에 더해 2025년 하반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시중의 자금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동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발행 목표를 전년보다 7천억 원 늘린 2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1월부터 가상금리를 대폭 올렸는데요. 특히 20년물의 경우 가상금리를 기존 대비 2배 이상인 1.25%까지 인상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월 발표된 정부의 개인 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만기 부담을 줄인 3년물을 4월에 신설합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상금리를 1% 이상으로 대폭 올립니다. 셋째, 퇴직연금 계좌로도 장기물을 살 수 있게 허용할 예정입니다. 넷째, 만기에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년 이자를 받는 이표채 방식 전환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3년물 도입의 딜레마입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의 본래 취지는 국채 만기의 장기화와 국민의 장기 자산 형성입니다. 그런데 만기가 짧은 3년물에만 수요가 쏠린다면 이런 정책 목표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만기가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져 상환과 재발행을 더 자주 해야 하므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과도한 가상금리입니다. 시장 금리보다 훨씬 높은 가상금리를 주는 건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는 조달 비용 최소화라는 국가 채무관리 원칙에 어긋납니다. 더 큰 문제는 구축 효과입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정부가 고금리로 시중 자금을 다 빨아들이면 정작 은행이나 기업들은 돈을 구하기 힘들어지는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간 발행액이 2조 원에 못 미치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행 목표를 상향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표체 전환 문제입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의 매력은 이자가 이자를 낳는 복리 효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자를 받아서 써버리게 되면 만기 시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효과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상품은 국민의 노후 대비 수단이 아니라 단순히 정부가 운영하는 정기예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의 성공은 단기적인 흥행 실적보다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인위적인 가상금리 설정으로 물량을 채우기보다는 시장 금리와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이자 비용은 결국 미래 세대의 짐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며 국민의 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제도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인 투자용 국채 제도 관련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